네, 블렌더 첫 수업 시간 요약을 좀 할게요. 왼쪽에 있는 저 툴바,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먼저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요, 단축키가 WER이에요. 그 순서대로. 그런데, 블렌더는 좀 다릅니다. G, R, S 이렇게 돼 있어요. 무브만 단축키를 쓰실 수도 있는데, 그쵸. 일단은 초심자 때는 그냥 저 버튼을 눌러서 해보고,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단축키 사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일단은 이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다 각자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 3D 소프트웨어가 그쵸, 축방향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움직일 때는 저 화살표, 지금 보이는 오리진의 화살표를 선택해서 움직여야 되고, 로테이션 스케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테이션도 저 원을 딱 선택해서 해야 그 방향으로 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전에 우리 맥스도 잠깐 배웠었는데, 그때도 공통점이었죠. 그러니까 원하는 축방향을 선택하고 해야 작업이. 자, 이런 거는 이제 각자 연습을 해보고, 여기 보면은 오브젝트 모드, 현재가 오브젝트 모드죠. 물체를 통째로 제어할 수 있는데, 편집을 하려면요,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저렇게 컨트롤 탭을 눌러서 컨트롤 탭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좌상단에 있는 저 걸로 선택할 수도 있고, 컨트롤 탭을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에디트 모드를 들어가야 됩니다. 편집하려면 오른쪽에 있죠?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그러면은 점선, 면, 이렇게 벌텍스, 엣지, 페이스를 편집할 수 있어요. 네, 벌텍스, 엣지, 페이스 맥스 할 때도 좀 배웠죠? 저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텍스 편집을 할 거면은 버텍스로 해놓고, 맨 위에 있는 점들이나 그러니까 원하는 점을 잡아서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을 하면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에 있는 점만 잡아서 Z축이죠? Z축으로 움직이면 저렇게 길이를 편집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만든 실린더에. 첫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거는 머그컵 만들기였죠. 예,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봅시다. 위에 있는 버텍스만 잡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잡으면요, 이게 맥스랑 다르게 백페이스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반대쪽은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블렌더는 음, 블렌더는 저렇게 Z를 눌러서 모드를 바꿀 수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선택해서 반대쪽 거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게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혹은 Alt Z 누르면 어, 투명한 모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Z를 좀 많이 누르는데, Alt Z도 쓰고, Z를 눌러서 저렇게 솔리드 모드로 하면 우리가 보통 모델링 할 때 하는 거. 그리고 매터리얼 모드로 하면은 매핑, 렌더드는 렌더할 때 이런 식으로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머그컵을 만들 테니까 위에 있는 쪽에 그 홈을 팔 거예요. 지금 위에 쪽 면이 선택되어 있죠? 이렇게 선택되어 있을 때 인셋이라는 기능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INSET 이렇게 인셋이니까 단축키가 I예요.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 꼭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I를 누르면 저렇게 안으로 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마우스를 좀 먼 데서 I를 눌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밀면 이렇게 면이 추가돼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면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안으로 파야겠죠? 자, 익스트루드 기능을 쓸 거예요. 익스트루드는 E로 시작하니까 단축키가 E입니다. E 누르고 이렇게 하면 면을 튀어나오게 하거나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컵이다 보니까 얼마나 안으로 집어 넣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아까 우리가 배웠던 Z키를 눌러서 다른 그 보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Z키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요만큼 내려왔구나. 그러면 저 면이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데, 면을 따로 다시 선택하셔도 돼요. 지금 선택되어져 있으니까 Z축으로 아래쪽으로 무브를 시켜서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무브는 좌측에 있는 저 툴바에서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단축키로
하셔도 되고, 무브의 경우는 단축키를 2번 눌러야 되는데 G 누르고 GX, GY, GZ 이런 식으로 2번씩 눌러야 아마 먹을 거예요. 자, 솔리드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한 기본형이 완. 근데 지금 이렇게 표면이 각져 보이는데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오셔서, 에디트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오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쉐이드 스무스라고 있어요. 스무딩 그룹, 그러니까 저 그냥 보이기에 실제 메쉬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목표는 아니고 진짜로 메쉬를 많이 늘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모션 그래픽, 이게 지금 게임 CG라기보다는 여러분은 목표가 모션 그래픽이나 이런 데 쓸 그 영상 소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드러워야 돼서. 자, 그래서 저기 렌치 모양에서 저렇게 애들을 누르면 이렇게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라는 거를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렌치 모양에서 제너레이트 가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근데 이 친구를 그냥 이렇게 달았더니 다 찌그러지죠. 예. 다 찌그러져요. 그냥 하면은 다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지지 않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저 X를 눌러서 잠깐 지울게요. 그냥 안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깔끔하게 지우겠습니다. 예, 처음 배울 때는 깔끔하게 하는 게 나아요. 예, 지우고 이 친구를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릴게요. 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리신 다음에 컨트롤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돌리고, 요 모서리 부분 있죠? 모서리 부분에 면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꺾이는 부분이 찌그러지는 건데 저런 부분에 면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루프컷이라는 걸 배울 텐데, 사실 더 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뭐 베벨 시켜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루프컷을 배워야 돼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R을 누르면 저렇게 노란 선이 생길 거예요. 마우스를 한번 찍어주면 이제 한 줄이 확정이 되는데, 마우스 한번 찍어주고 저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방향 잡아주고 끝에다 몰아놓고 한 번 더 찍어주고, 그러면은 거기에 엣지를 하나 생성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렇게 딱 찍어주면 하나가 생성됐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루프컷을 배워야 돼요. 익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당분간 루프컷을 쓸 거예요. 자, 위에 면에서도 하나 더 찍어줄게요. 컨트롤 R로 위쪽에서 한번 찍어줍니다. 자, 찍었죠? 이렇게 움직여서 아래쪽 저 부분에 이렇게 찍으면은 그 모서리 부분이 지금 세 줄이 생겼을 거예요. 다른 것도 해봅시다. 자, 안쪽도 컨트롤 R 찍고 해주고, 위에서 컨트롤 R 찍어서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몰아서 찍어주고, 그러면은 저렇게 모서리가 세 줄이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런 데는 조금 더 가깝게 하나 더 찍을게요. 이런 데는 그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써도 그 부분에 각이 유지가 돼요. 그렇게 보입니다. 맥스에서 메쉬 스무스나, 이거 옛날에 한번 배우긴 했어요. 메쉬 스무스 배울 때 요런 어떤 터보 스무스나 이런 거 줄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모서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만드는 오브젝트는 다 이런 원리로 그냥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다시 이제 복습을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인셋, 익스트루드, 루프컷, 요 세 기능만 배웠죠. 요것만으로도 어지간한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뭐 나이프 정도 쓰면은 이제 다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목적은 다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인셋, 익스트루드, 루프컷, I, E, 컨트롤 R. 자, 손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물체를 추가해야 되니까요. 오브젝트 모드로 돌아가서 큐브를 하나 만드세요. 자, 이것도 사실 뭐 교육 목적에 맞게 모델링 방식을 선택해서 할게요. 큐브를 만드시고 옆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스케일 줄여가지고, 손잡이 그 폭도 좀 잘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줄여서 아주 기초적인 방법으로 만들 겁니다. 물론 더 편한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육 목적에 부합하게 계속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자, 와이어프레임 Z를 눌러서 와이어프레임 선택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뒤쪽 그 버텍스도 선택이 되니까. 그래서
각 버텍스, 위에 버텍스를 드래그해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뒤에 것까지 잡혀서 이렇게 한꺼번에 제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뷰는 여러분 그 숫자 키패드에 1번 눌러서 정면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수업 때 배웠죠? 1, 3, 7은 꼭 아셔야 된다고. 숫자 키패드에 1번이 정면, 3번이 라이트 뷰, 7번이 위에서 보는 거. 네, 컨트롤 누르고 1, 3, 7 누르면 각 뷰의 반전, 그러니까 반전돼서 보이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제한 다음에 이 면을 하나 선택해서 익스트루드해서 추가를 할 거예요. 자, 면을 잡고 2, 단축키 2라 그랬죠. 2 눌러서 잡아 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 가지고 간단하게 손잡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버텍스 선택하시고 드래그해서 잡으면 뒤쪽까지 선택되죠. 요렇게 좀 Alt Z 눌러도 되는데 어쨌든 요렇게 반대쪽 점을 잡는 기능들을 수시로 이렇게 쓴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자, 다시 이면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로 잡아 빼고, 자, 드래그해서 저거 다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는 Z 눌러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안 했죠.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서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뷰포트 제어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휠마우스 기반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서 면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방법으로 저 모서리를 컨트롤 R, 루프 컷을 이용해서 저렇게 다 작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작업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배웠던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주면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보시면 레벨 뷰포트랑 렌더 있는데, 뷰포트는 이제 뷰포트에서 볼 때 부드럽게 보이는 거고, 나중에 이제 렌더할 때도 확실히 저 렌더 수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저걸 한꺼번에 많이 높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시스템 뻗을 수도 있으니까. 한 2 내지 3, 그 정도씩만 올려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머그컵이 완성됐습니다.